안녕하세요. 투기가 아닌 투자를 위한 코인 채널 게리코인입니다. 지난 배경 지식편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루나 UST 사건의 개요와 제 개인적인 의견들, 그리고 제가 이번 사태를 통해 배운 점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큰 손실을 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저 또한 그 중에 한 명임을 미리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번 사태를 이해하고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단순한 비난의 댓글보단 건설적인 비판이나 저와 다른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루나 UST 사태가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살펴보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파산한 리먼 브라더스의 경우 당시 시장 가치가 약 600억 달러였습니다.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 루나의 경우 500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있었으며 UST의 경우 300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있었다는 것만 봐도 이번 사태가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감이 오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약 800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한순간에 날아간 이번 사태의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지식에서 설명 못 드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위치한 비영리 집단인데요. 기본적으로 UST가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테라 생태계를 키워나가는데 일조하는 집단입니다. 기본적으로 UST는 차익거래 메커니즘을 통해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한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문제는 UST의 중요도가 테라 생태계 내에서 워낙 중요해지자 일종의 보험의 개념으로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는 비트코인을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더 잘 보실 수 있는데요. 한때 거의 40억 달러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UST 가격 방어를 위해 쌓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정확히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점프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마켓 메이커는 이러한 방식으로 비트코인의 UST 가격 방어에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을 설명드렸으니 이번 사태를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번 사태의 시발점은 커브 파이낸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커브에 존재하던 UST3 풀에서 새로운 4 풀을 생성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상당량의 유동성이 빠졌습니다. 바로 이 틈을 노려서 공격이 시작되었는데요. 누군지 알 수 없는 한 월렛이 8,500만 불에 달하는 UST를 USDC로 바꾸는 거래를 일으킨 겁니다. 거기다가 약 2억 불에 달하는 UST를 동시에 바이낸스에서 팔기 시작하면서 UST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바이낸스에서 UST 2억 불을 팔았다는 내용은 바이낸스에서 직접 확인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월렛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하여 UST는 1불 밑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하고 또 루나 코인은 무려 10%나 폭락하게 됩니다. 이 공격은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데 바로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앵커 프로토콜에 맡겨둔 자금들이 급속도로 이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UST가 계속해서 1달러 아래로 거래가 되자 앵커 프로토콜에서 자금을 빼기 위해 엄청난 양의 UST가 시장에 풀리게 되고 이는 UST 가격 하락에 더 심한 압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달러 아래로 거래가 되고 있는 UST를 통해 차익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서 차익 거래 메커니즘을 통해 엄청난 양의 루나가 발행되면서 시장에 팔리게 되고 이는 루나 가격의 하락도 불러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UST를 1달러 어치의 루나로 바꾸려면 이는 테라 블록체인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앵커 프로토콜에서 돈을 빼려는 거래 내역들과 차익 거래를 위한 거래 내역들이 폭증하면서 거래 내역 처리 속도가 급격히 느려졌고 이에 따라 차익 거래가 제때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루나의 값어치가 폭락하게 되자 레버리지 포지션들은 강제 청산되게 되었고 이는 더 큰 루나의 코인 가격의 하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이 시장 패닉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에는 UST의 시장 가치가 루나의 시장 가치를 추월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사실상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UST의 시장 가치가 루나의 시장 가치보다 높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루나 코인을 다 팔아도 UST 홀더들한테 1달러를 줄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사태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과정에서 LFG는 쌓아두었던 비트코인을 전부 소진하며 버텨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저 비트코인들이 UST 가격 방어에 쓰였는지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주 냉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LFG의 월렛에서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들어간 정황과 상식적으로 40억 달러를 아끼기 위해서 800억 달러의 루나와 UST를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자금들이 실제로 방어에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번 루나 UST 사태를 통해 배운 점들과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배운 레슨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too big to fail 이라는 말은 적용되지 않는다입니다. too big to fail 이라는 표현은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시장이 급락하자 미국 정부가 나서서 수많은 회사들을 파산의 위험에서 도와주자 나온 표현입니다. 물론 암호화폐 시장에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지만 Three Arrows, 바이낸스 등 워낙 큰 VC들이 투자했고 또 서포트해주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런 메가 VC들의 영향력이 무적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고 저는 오판했습니다. 또한 시가총액 기준으로 12에 루나와 UST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설마 망하겠어? 나는 아니란 생각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UST는 사태 전까지 3번 정도 1달러 밑에서 거래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전부 보란듯이 1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합쳐져서 이제 루나와 UST는 too big to fail이다 라는 결론을 마음속으로 이미 내버렸던 것은 저의 굉장히 큰 착오였습니다. 두 번째 레슨은 약점은 언젠가 반드시 공격당한다 입니다. 이번 공격은 마치 조지 소로스가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한 것과 굉장히 흡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공격의 배후를 두고 시타델이다, 블랙락이다 이런 루머도 있었고 루나의 공동 창업자인 권도영 대표의 오만함과 자만심이 이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을 제외하고 보면 단순히 수익을 낼 목적으로 공격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공격으로 1조 원 이상의 수익이 난 것으로 추정되니 약점을 굉장히 잘 파고들었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것은 가짜뉴스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타델 혹은 블랙락이 공격 배후에 있다는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두 회사 모두 공식적으로 부인했으며 정황상 그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특성상 많은 정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다 보니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짜뉴스들은 잘 골라내는 눈과 모든 정보들을 직접 리서치해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번째 레슨은 남의 의견에 동의를 하던 그렇지 않던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나 생태계에 많은 투자를 했고 또 루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루나틱스라고 불렀습니다. 루나틱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루나에 대해 조금이나마 비판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철저히 귀를 닫았고 또 심지어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런 상황들을 미리 예견한 의견들을 조금 더 귀 기울여 드렸다면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레슨은 암호화폐 시장에선 모든 것이 기존 금융시장보다 훨씬 빠르고 또 강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금융시장보다 훨씬 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개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땐 훨씬 더 쉽게 시장에 패닉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제가 완전히 간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레슨은 투자 결정은 철저히 사실에 기반해서만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UST를 응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이랬던 이유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스테이블 코인들 중에 탈중앙화된 것은 다이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암호화폐 세계에서 USDT나 USDC 같이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큰 반감이 있습니다. 문제는 탈중앙화된 다이의 경우 초과 담보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자금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저는 초과 담보 설정이 없으며 탈중앙화 방식으로 운영되는 UST를 응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 개인적인 감정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보아야 했던 것들을 못 보게 만든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특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법적 규제가 훨씬 심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 페드의 의장이었던 자넷 옐런이 직접 나서서 이 사태에 대해 언급을 한 것 자체가 정치권에서 이 사태를 얼마나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굉장히 큰 악재라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수많은 개인들이 손실을 입은 이 역사적인 사건은 아마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변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루나 UST 사태의 개요와 제 개인적인 의견들 그리고 제가 배운 레슨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셨고 저 또한 크게 손실을 입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더 나은 투자자가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구독자분들도 이번 사태를 통해 좋은 교훈들을 많이 얻으셨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듯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